매주 수요일 염승환의 시크릿 주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의 투자 비법 또 관심 종목을 공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다은 앵커도 함께 할 거고요. 먼저 종목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2월 4일 얘기하신 비즈니스온이 목표가 2만 원을 달성했고요.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네, 비즈니스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플랫폼 개혁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와 관련된 뭐 아니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기업들의 좀 뭐 약간 이제 격리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덜어주는 회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매출액이 이제 고객사가 계속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전자세금 계산서의 특징이 뭐 거래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고객사들한테 뭐 거래처에 대한 뭐 리스크 관리라든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뭐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개발을 해가지고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정고점을 좀 넘어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좀 증시 자체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바로 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은 상승 여력 저는 뭐 충분히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의 기간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한 레벨업 돼서 한 2만 3, 4천 원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이야 좀 뭐 수익 실현하셔도 좋겠지만, 일단 조금 한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계속 좀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익 내신 분들도 있고요. 네. 자, 염승환 부장님의 시크릿 노트 내용 어떤 건지 좀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은 앵커 얘기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로 KT는 더 이상 통신주가 아니라 컨텐츠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은 컨텐츠 유통만을 강화해왔던 KT가 이제는 자체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했는데요. 무려 4천억 원을 투자하며 드라마 100개를 비롯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겠다고 했죠. 우리는 진짜 수혜주를 찾기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일명 김밥 장사만 하다가 이제 분식집을 차린 셈이죠. 진짜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콘텐츠주로 바뀐 겁니까? 회사가 그런 이제 꿈을, 비전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러게요. 통신 쪽에서는 사실은 뭐 좀 정체이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새로운 CEO가 이제 콘텐츠 쪽에 힘을 실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KT가 사실 뭐 SK텔레콤은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11번가도 있고, 뭐 아니면 모빌리티 사업도 하고 있고, 많죠. 뭐 아마존하고도 협업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퍼포먼스가 나와서 주가도 견조한데, KT는 뭔가 좀 답답했거든요. 뭔가 좀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밑으로 LG텔레콤에 치이고 위로 SK텔레콤 쫓아가기 좀 버겁고. 근데 아무래도 약간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덩치가 무거워서 이게 쉽게 의사결정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통신사에서 좀 탈피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업은 그대로 하면서 그 본 돈을 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결국 선택한 거 이제 드라마 같은 이제 콘텐츠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예능이라든가 뭐 드라마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관련된 기업들, 뭐 콘텐츠 관련된 뭐 지니뮤직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스카이라이프 같은 이제 뭐 이 케이블 회사죠. 케이블 뭐 위성통신하는 회사인데, 이쪽이 KT그룹의 이제 계열사인데, 이쪽도 사실은 예능이라든가 컨텐츠를 일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열사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좀 주가가 그냥 움직였는데, 일단 KT의 이런 좀 전략을 봤을 때 KT가 보유한 자회사들의 가치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회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확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KT의 어떤 이런 행보에 대해서 KT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한번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실 좀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좋아지는 업종은 어쨌든 가장 우리가 딱 눈에 띄는 건 드라마죠. 사실은 드라마 제작사들이 이게 사실 뭐 지금 뭐 KT도 그렇고 또 SK텔레콤도 그렇고 뭐 지상파도 뭐 마찬가지고, 또 미국의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 중국의 아이치가 다 지금 한국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으로 삼는 게 컨텐츠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양질의 드라마를
다들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장 전체가 지금 커지고 있다. 마치 그 2차 전지 배터리 막 전쟁 펼쳐지는 것처럼 네. 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콘텐츠나 OTT 시장도 녹록하지 않잖아요. 지금 경쟁자들이 네. 얼마나 많은데 KT가 떠들어가서 사실은 선도할 수 있느냐, 뭐 어떻게 삐집고 들어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은요? 네, 그러니까 자회사 중에 사실 이거는 뭐 드라마 기업은 아닌데 이제 네. KT 자회사 중에 나스미디어라고 뭐 많이들 아실 아, 거예요. 옛날에 사실 꽤 관심이 있었던 기업이죠, 나스미디어. 근데 네. 주가 참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쟁사가 SK텔레콤의 인크로스랑 많이 비교들을 음. 하시는데 일단 나스미디어가 그 KT그룹의 미디어 계열사고 이게 이제 IPTV 쪽에 광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단독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 IPTV가 이제 광고 쪽이 좀 매출액이 그동안 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부진했는데 왜 오늘 이걸 좀 말씀드리냐면 KT가 하려는 이제 사업 자체가 이 스토리 위주를 이용해 가지고 예능이나 드라마를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서 KT IPTV에 많이 탑재를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광고가 붙어요. 그럼 광고가 붙는다는 얘기는 이 IPTV 광고가 굉장히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나스미디어 입장에서 되게 좋을 수가 있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드레서블 TV라 그래가지고 맞춤 광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IPTV를 딱 볼 때 그냥 똑같은 광고가 그대로 나옵니다. 나도 똑같고 이 옆에 있는 분도 똑같이 보는 건데 이제 어드레서블 TV 광고라는 거는 나한테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관심 있는 광고를 이제 피킹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광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나스미디어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면서 굉장한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스미디어 이쪽 그 KT의 전략과 맞물려서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전략적 접근이시네요. KT의 콘텐츠 부분의 강화 변화에 따른 관심 종목은 계열사죠. 나스미디어였고요. 염승환 부장님의 시크릿 노트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걸까요? 다은앵커. 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인텔의 이 위상이 조금은 무너져갈 때쯤 또 한 번 강력한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속보인데요. 우리도 파운드리에 무려 23조 원 정도 투자할 거야 라고 이제 따끈따끈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또 한 번 인텔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희 이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은 사실 옛날 인텔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생산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설계만 하고 외주를 주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오늘 얘기는 뭐 엄청난 미국에 이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가겠다. 이건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어제 보니까 이거 나오고 나서 네. 인텔 주가는 급등을 하고 네. TSMC는 시간에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반도체 장비에서는 다 급등을 했어요. 또 네. 왜냐하면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엇갈릴 것 같긴 한데 이건 사실은 어느 정도 예고돼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부족한데 네. 중국한테 맡기고 싶진 않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이제 선전포고로 이제 여기 전면에 인텔이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이 이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이제 짓는다는 이제 결정이 좀 나왔고 뭐 일부는 외주를 주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TSMC나 삼성에. 근데 물론 모든 걸 다 파운드리를 자기네가 한다고 하지는 않았고 일부는 외주를 계속 주겠다고는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네. 7나노 공정에 있어서 이제 인텔이 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도 좀 주가가 좀 좋아졌고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급등하는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겠죠. 어차피 뭐 SK 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뭐 비중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호재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있고 인텔에 이미 그 장비나 이런 걸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좀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텔에서 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이 4월부터 이제 오스틴 공장 본격 가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스틴 공장 추가 증설 얘기가 좀 자꾸 나오거든요. 뭐 텍사스에서는 세금 다 깎아주겠다. 네. 뭐 한 몇십 년간 깎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이 파운드리가 진출을 또 하면서 같이 소부장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국내 반도체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크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좀 주목하는 게 국내 소부장 쪽을 주목해 보자는 말씀이신데요. 네.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은요? 저는 이제 LB 세미콘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해주는 뭐 스마트폰의 두뇌 같은 이제 AP 같은 것들을 테스트해서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DDI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픽셀 같은 거를 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질도 조절해주고 요새 워낙 또 OLED라든가 LCD 디스플레이가 또 잘 나가기 때문에 이쪽 매출도 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비메모리 쪽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워낙에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LB세미콘도 올해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과 또 맞닿아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니까 LB세미콘도 한번 좀 이번 인텔의 그 쇼크 이걸 떠나서 삼성까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긍정적인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텔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관심주로 LB세미콘까지. 인텔도 대규모 실험이죠. 뭐 새로운 CEO가 오면서 팻 겔싱어 이분 사진 보니까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도약할 수도 있고 사실은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또 사실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인텔도 모험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도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7나노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저번에 하다 일단 안 돼가지고 미뤄진 그러니까요. 건데 어쨌든 한번 성공 여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CEO의 능력을 좀 평가해 봐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두 가지 뉴스 봤고요. 리포트를 통해서 염승환 부장님이 또 고르는 종목도 한 종목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이제 동국제약이라는 이제 기업을 좀 가져와봤는데 많이들 네. 뭐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그 인사돌로 유명한, 맞아요. 예. 인사돌로 유명한 그런 기업이고 본업에서 돈도 잘 벌고. 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제 보고서도 좀 나와 있었지만 지금 사실 굉장히 시장이 어렵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그냥 기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동국제약도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빠져서 가격 매력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그 마취제죠. 포폴이라고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마취제라든가 아니면 그 테이코플라닐이라고 이걸 가지고 뭐 코로나 치료제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슈퍼 항생제로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지금 수출이 되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또 마데카 크림이라고 이제 그 피부 개선을 해주는 화장품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한국에서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는데 올해는 중국까지 좀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도 좀 증가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이런 좀 안정적인 좀 단단한 제약사를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생아는 점점 줄고 나이는 들지만 계속 또 장수를 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결국 필요한 거는 약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약에 대한 수요 자체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동국제약 같이 실적 좋고 또 매출도 다변화돼 있고 수출까지 잘하는 기업이라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해볼 만하기 때문에 한번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최근에 주가가 한 31,000원까지 갔다가 28,000원 왔는데 좋은 자리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27,000원 설정하셔가지고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제약바이오들이 좀 분위기는 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네. 제약바이오나 뭐 신약 이런 코로나 이런 것보다는 원래 본연의 탄탄한 구조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약 개발은 정말 이게 뭐 표현이 그렇죠 복불복 같아요. 정말 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누구도 성공한다는 보장을 못하니까 약간의 이제 내가 그냥 이 돈을 좀 잃을 걸 각오하고 들어가셔서 잘 되면 좋은 건데 네. 안 되면 또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동국제약은 이제 신약 개발보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기존 제품. 그래서 네. 여기서 단단한 업력을 지니고 있는 뭐 중소 제약사들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답답한 흐름들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사실 투자자 좀 지쳐가는 그런 형국이고요. 아 이거 지겹다 팔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질 네, 타이밍이거든요. 네. 간략하게 좀 그런 분들의 전략 좀 스탠스 좀 잡아주고 가실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어디로 잡냐가 문제인데 네. 저도 한 1, 2주는 더 횡보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뭐 뭔가 모멘텀이 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금리가 좀 최근에 안정감을 좀 찾고 있어서 다행이고 또 한국 기업들 좀 충분히 한 2달간 잘 쉬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하락할 때 흔들리지 마시고 이럴 때 그냥 내가 사고 싶었던 기업들 지분을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싸게. 그런 전략으로 좀 마인드를 좀 바꿔가지고 한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기업도 좀 잘 보셔야 되겠지만 내 마인드 컨트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휘둘리시 마시고 기업들 아까 뭐 동국제약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잘 나오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염승환의 시크릿 주주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종목 찾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